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MJ 닭살전 진행을 맡고 있는 비뇨기과 이소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심장 수술의 오해와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심장 개심 해가지고 심장 이렇게 가슴 흉곽이 열려 있고 심장이 막 벌떡벌떡 이렇게 뛰고 있고, 그리고 엄청 위험한 순간들이 막 오고 그거를 또 주인공이 잘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어서 사실 심장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기봉 교수님,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수술인가요? 네, 위험한 수술이죠. 환자들이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서워하시고,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하고 또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발전해서 요새는 심장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 수술 위험도, 다시 말해서 수술을 해서 사망하시는 비율, 이런 것을 우리가 위험도라고 하는데, 그 위험도는 사실은 시술의 위험도보다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환자들께 설명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시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수술이라고 하면은 막 수술방에서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할 걸로 생각되는데, 크게 높지는 않군요. 네, 시술도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경우들은 환자분들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술 위험도도 아주 없지는 않죠. 김진호 선생님, 몇 퍼센트의 환자에서 좀 불행한 결과가 생기나요? 몇 퍼센트? 1, 2%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의 위험도도 1, 2% 미만의 수술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매우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 2%도 본인한테 1%, 2%가 되면 100%니까 아주 위험한 수술이죠. 그리고 심장 이외의 다른 수술, 다시 말해서 무슨 위장관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큰 개복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술의 위험도, 수술의 사망률은 아마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심장 수술은 그보다는 10배 정도 위험한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그래도 그 퍼센트로 보면은 1, 2% 이내의 수술 위험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심장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술을 했을 때도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심장 수술하고 나서도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네, 물론 당뇨가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콩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수술의 위험도, 합병증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명지병원 같이 협진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또 신장,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수술 전후에 아주 협진을 잘 해주셔서 그 위험도를 거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수술하는 과지만 당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데 수술 전에 신장내과나 내분비내과 협진을 안 보고 마취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예 마취를 안 해주죠, 그죠? 네. 마취과 선생님 선에서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후에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협진해가지고 이렇게 협조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그 심장 수술 후에 혹시 뇌경색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풍 이런 거의 위험성도 한다고 환자분들이 알고 있나 봐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심장 수술을 하면 심장을 멈추고 인공심폐기를 써서 수술하는 수술이 일반화됩니다. 따라서 그 같은 인공심폐기를 쓰고 심장을 멈출 때는 수술 후 뇌졸중, 또 뇌경색증 등의 빈도가 조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상동맥 우회 수술의 경우에는 그 관상동맥이 심장의 겉에 외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95% 이상의 환자에서 인공심폐기를 쓰지 않고 박동하는 상태에서 그냥 우회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뇌경색과 같은 그 뇌혈관의 합병증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네. 이제 혈관 수술을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심장 혈관은 2mm 측정 정도를 갖고 있는 작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수술을 하기는 사실 용이하지는 않지만 요새 여러 가지 의료기구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부위를 국소적으로 고정하고 또 외과에서는 고배율의 그 확대경을 쓰고 수술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성공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수술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 많이 드는데요. 김진호 교수님 어떠신가요? 어떻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뭐 내과 계열이니까 뭐 수술 자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으로는 김종국 선생님 뭐 명의로 꼽히셨고 서울대 병원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요. 저도 아주 믿고 맡기고 환자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심장 자체의 수술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 이제 심장혈관외과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심장 외적인 어떤 혈관 관련된 수술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젊은 여성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폐혈관의 혈전으로 가득 차서 저희 내과적으로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과적인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혈관 관련된 환자분들도 이제 심장혈관외과 선생님들께서 수술을 통해서 그 혈전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환자가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서 분명히 이 내과와 외과 선생님들 간의 이런 협조를 통한 그런 코어워크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 김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폐색전증 환자는 사실 응급실을 통해서 내과에서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의 사망률이 90% 이상 이르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과에서 치료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봤고 또 저희 심장외과에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황성욱 교수가 적절한 시기에 아주 깔끔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환자는 원만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마취나 심장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고령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위험성 아니면 수술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사실 요새는 그 고령이라는 나이 자체보다도 그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가 85세 된 할머니, 심장질환 할머니에 대한 수술을 의뢰받았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85세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술 결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환자분이 아드님하고 사시고 환자가 아프시고 몸이 숨이 차시고 이러니까 그 자제분은 자꾸 병원에 따라와야 되고 자기 생업에 지장이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제분한테는 환자분이 건강하게 되셔야지 본인의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환자분한테도 빨리 회복되셔야지 아드님이 편하게 돈을 잘 벌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 85세 된 환자분은 심장 수술로 원만하게 수술해서 바로 어저께 퇴원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매우 감사해하면서 가슴에 통증도 없고 또 집에서 자기가 밥도 하고 또 아드님의 뒷바라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고령이란 나이보다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0세 후반, 90대여도 그 심장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로까지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들 댁의 수술 후 환자의 퇴원 시점은 수술 후 7일에서 열흘 정도입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퇴원하는데 당뇨나 콩팥질환 같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2, 3일 정도 더 입원해서 관리하고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가 퇴원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저는 환자들께 퇴원하시면서 곧바로 걷기 운동, 조깅 등의 운동은 시작하시라고 권하고요. 단지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는 이런 일만 2, 3개월 동안 좀 자제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보면은, 심장 개흉 수술이 실제로는 어떠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약물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수술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개흉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환자분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심장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사소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저희 명지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